대한민국 미래를 젊어진 여러 명의 청년 분들께서 문제를 해결에 전달할 내용이 있다고 하셔서 기자회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청년혁신연구원 경험혁신을 청년들이 으로 이끌어보고자 모인 자발적인 단체입니다. 오늘 단체가 기념회가 책임을 내고 먼저 총수를 청년들 세대에 내리는 구조의 절박한 원자의식을 익히고 이제 바꿔보자고 한 모임이고 또 여러 원자의식을 안고 이 자리에 쓰셨습니다. 그게 많은 분들께 이번에 청년혁신 연구원 목소리가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혁신연합 부대표 구성원입니다. 이제 부탁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담당한 AOT 경제예기성 정책, 민생회복, 소비폭탄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정부가 수행한 민생회복 소비폭탄 정책은 당기자의 인기 영합을 목표로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담당으로 한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지금 심각한 만족을 위해 다음 세대의 몇번 부채를 떠넘기는 것은 국가가 하서는 안 될 최악의 정책입니다. 민간 소비 증가에 대한 내사 정책이 중국과 일본에서도 시행된 바 있습니다. 중국은 할인 쿠폰 활동을 추진했지만 단기적인 소비 증가 외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고 소비 판매 증가율은 오히려 전년 대비 하락했습니다. 일본은 저소득층 1,600만 가구의 대상으로 한나라는 선별 지급하였지만 GDP 성장률은 0.2%에도 그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내사 정책의 한계와 부족함은 해외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유리한 정부의 일반 지급이라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소비 유도 효과만을 기대하며 국가 배당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방식이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번 소비 쿠폰 정책에는 무려 13조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막대한 세금은 노후 소방 정비를 전부 교체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소방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으며 소비때 노후 경찰 차량을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대학생들의 장학금을 전액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액수입니다. 이 예산은 국민의 안전과 필름, 교육 미래를 통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돈의 단기적 소비 유도라는 이름 아래 아무런 기준도 없이 국민 모두에게 뿌리고 있습니다. 너무 세상적이 따르치고 있는 아빠입니다. 곧 절대로 막한 아빠이기도 합니다. 제 아내와 저는 3대 인생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핏감으로 지켜낸 이 나라를 우리는 다음 세대에 더 좋은 모습으로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출산율을 매번 계수하고 있으며 미래 세대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편안을 위한 소비 정책에 몰두하고 있고 아이들에게는 점점 더 무거운 국가 부채라는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다음 세대에게 훌륭하게 성장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행 방식에서도 문제는 명확합니다. 지금 운동권의 관악구는 1차 소비쿠폰 사업에 587번을 손짓해 있습니다. 현재 남은 신세계 이용이 104억 정도이고 이는 지역 재활보험, 일자 개선 등 필수적인 사업에 쓰여야 할 귀중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예산 확보도 없이 134억 원의 추가 부담을 관악구에 전가했습니다. 예산 확보 없이 정책을 강화하고 부담은 지자체에 지으면서 세계적인 중앙 정부가 내는 구조,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국가 운영 시스템입니까? 정책 자체의 구조도 큰 문제입니다. 소비 쿠폰이 마치 매합과도 같습니다. 국민은 자신의 소득에 맞춰 소비와 저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공처럼 10만원, 20만원의 정부로부터 주어진다면 가게 되는 계획은 무의미해집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욱 무의미해집니다. 결국 이런 방식은 국민 스스로가 소비를 조절하고 제대로 자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지원만에 강남에서 감이 떨어지게 기다리는 것처럼 만들며 정부 의존성을 키워나갑니다. 대규모 국회의원께서도 최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 소비쿠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한 이 정책이 결국 여부조차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독소리의 정책은 소비쿠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국고 지원할 수 있게 해서 해외한다로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무조건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결국 개인의 세금을 받아 각각 특정 업종에서만 쓸 수 있으며 수성과 인건비라는 양분으로 운영 기업의 이익에 집중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업계 운영 기업이 코로나19 사례에서 부천시와 공포시는 미적세입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내부에 순서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기업에게 혜택이 집중하는 분야와 경제 활성화라는 말을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책이 대단 소민을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 실제 사용자는 중산층 이상이 대부분이며 정작 저소득, 노령층은 제도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민을 위한다는 명분조차 정부는 설득하고 잃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구조는 국민의 경제적 자립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게 만들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이 아닌 정치적으로 통제된 구조 속에 가벼운 시도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달콤한 지원금이라는 통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성과를 내고 스스로 길을 축적하고 스스로 만든 부분에서 행복을 찾는 자유로움을 원합니다. 국민은 특히 우리 청년 세대는 정치적 도구로 소비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더 기만해주길 바라며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이루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국민에게 소비를 강조하고 세계의 상승성으로 뿌리는 정책은 결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정책은 청년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저는 내세이법 소비쿠폰을 그러니까 중독성 정책들을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정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국 여러분의 노양길입니다.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이 정상 명제부터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피부의 도시의 포털의 정책이 경제적인 실험 효과만 만들고 경제적으로는 국민 경제의 꼬리를 갈아놓는 악성 고리를 작동할 뿐입니다. 국민의 부모님에서 나온 세금이 쿠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뿌려지는 순간 소비는 어렵다고 가정은 중독됩니다. 한번 터지면 또다시 여부가 등록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약과도 같은 중독성의 도색이며 국가비용의 도전성을 무너뜨리는 자연행위입니다. 소비쿠폰은 장기적 소비 촉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불길의 트라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불에 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사라지고 결국에는 저만 남습니다. 대장을 만들고 경제비용이 더 취약해지며 국민은 쿠폰 없이는 소비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경제 질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이 결코 소비 투하되지 않다는 점입니다. 내일부터 운영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역시 부족층이 많은 더 나라의 소비 누리는 역풍적 구조로 변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성범인의 국가는 투자가 매복되어 보통들과 형평성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시민의 고통을 발현한 정치적 상식은 완벽히 중단당해야 합니다. 청년 혁신 여러분, 분명히 경고합니다. 정부가 할 일은 현금 사포가 아니라 구조 개혁입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민간 산업을 살려내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빚만 남게
있습니다. 경찰서는 이미 무거운 통에 전화가 있습니다. 어머니랑 교차사이의 불안함, 부동산 문제, 급격히 늘어나는 부탁차까지 큰 소리가 분명하기 힘든 난관이 앞으로 불어났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부가 무분별한 본토지 정책을 이어간다면 그 모든 부담이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어깨에게로 날아갈 거랍니다. 우리는 당연히 바랍니다. 미래를 부담으로 꿈을 뽀뽀해주니 청년세대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추가 발언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하지만 국민이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소리만 생기면 언제든지 다시 폭풍을 발언을 허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더 이상 이러한 기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이해복지를 위해 국내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행위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청년혁신연합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소비폭풍 정책을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활동자료의 역질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파괴하는 모든 폭발제는 공약도 드러나고 처음에 거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쿠폰 정책이라는 달콤한 이유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비극은 고작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상승성 정치 이벤트를 위해 쓰는 돈이 아니라 우리의 비극을 위해 책임있게 운영되어야 할 자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빚을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자들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들어가야 합니다. 청년혁신연합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바칩니다. 정부가 포퓰리즘에 대해 국민을 지원하는 우리를 투옥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년운동, 대규모 청년집회, 정책 대안 대시, 구태와의 폭력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쌓을 것입니다. 국민세대의 정치적 장난감으로 쓰는 행위를 우리는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연합은 이제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떨어진 공짜돈이 아닙니다. 공짜 쿠폰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손으로 쓰는 돈을 결국 우리의 자유, 우리의 통제, 우리의 미래에서 빼앗아오는 것입니다. 청년혁신연합은 국민과 함께 요구합니다. 책임있는 재정운영, 지속 가능한 경제전략,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길입니다. 소비폭풍과 같은 미봉책은 반드시 역사 속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이 내가 대한민국의 영광을 뜻했습니다. 청년혁신연합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행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은 없이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그동안 했었던 불편 분야하고 회복적인 검찰의 공소에 대해서 공소를 취소했던 것을 조선법무부 장관에게 항의를 제시합니다. 일단 오늘 32명은 그 검찰의 그동안 공소를 규탄하고 모두 기사의 파업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정부터 기타를 대체하는 김영도 의원님, 이기한 의원님 모셨습니다. 권한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손재동 의원님 모셨습니다. 김태근 의원님 모셨습니다. 문영배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판이 전에 김영진 위원장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상으로보다는 민주적으로 조국사업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집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진행됐었던 가로등은 검찰을 동원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 그다음에 정치 신수들에 대한 무도한 감사와 감사와 도발, 그에 따른 정치의 수사를 통해서 정상적인 정책적인 결정 마련을 지휘했던 사업들이 처벌이 대상으로 온라인 상황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잘못된 운송 검찰의 공소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정치가 되면서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질문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 동안에 다른 사람과 검찰이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수사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995년 비격 사건, 교회 휴학병의 탈북 추방 사건, 월성 원전 관련 사건, 통계대학 의학 사건, 사드배치 고액시험 사건 등 실질적으로는 국민들과 소통과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이 정치성과 정치 탄압의 소재로 사용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대타를 놓지 못하고 지금 당장 중단돼야 된다. 방금 정의용 안보실장에 대한 문서 관련해서도 실제로는 소송이 진행되고 사드배치 관련한 지역 정부들의 물적인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절차로 박근혜 정부에서 합의대로 진행했던 사드배치 절차를 국민 간의 충돌이나 사안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사안까지 검사의 대상으로 검사 개념을 취했다는 의혹으로 직권을 알렸던 의혹으로 기소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도 않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저는 사사의 행동이라고 잘못됐던 것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정의해서 나가는 그런 취지에서 정의용 안보 조치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의 안보와 국가를 책임졌던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상식에 대한 국회의원들이 뜻을 전하면서 오늘 의견을 썼습니다. 저희 여러분과 모든 문제에서 함께해주시고 업무와 공차 업무에서도 우리들의 뜻을 잘 수행해서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모셔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바꿔야겠습니다. 대구포 지역한 이기합니다. 우울한 대구의 여성학교 정치함차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 수사하면 뭡니다. 시행입니까? 지금 2024년 4월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선고는 정의용 전 국방부실장, 정경부 전 국방부 장관, 최수석 전 국방부실 일치자와 사드배치 고액시험 혐의로 현재서 기소하고 오늘 9월 2일 대통령 경찰조차 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국민들은 직과 비서행정과 민주권정부 탄생을 통해 정치경찰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국민의 중요한 명령을 듣지 못한 채 아직도 우월한 결과처럼 이전 정부 수사만 옥마다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즉각 부당한 수사를 종료하고 법원이 진실과 정의를 드러내는 최후의 의무로서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려는 이유는 다양과 같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대한권대 사드배치를 고의로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사드배치는 몇달 정부 시절 결정된 사안이며 문재인 정부는 부대성한 절차를 직접 운영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북한의 연일 미사일, 핵 위협 등을 안주한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업의 경제 가치를 결정하고 고액기지에 대한 소규모 행정 영역 평가를 예산 실시한 후 2017년 9월 장막 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사드 장비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사드 기지에 대한 일본 환경 영역 평가가 지연된 것은 미국 측의 기재 사용 결정 제출이 늦어졌고 소속리 주민중 환경영화 평가위원회 분석과 대표가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지 고의적 지원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둘째, 사드 장비 시위 적지 매출과 대한 지지 없이 안보와 국민의 알 권리를 모두 지키겠다는 당시의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업체 기사입니다. 2020년 5월 말 사드 장비 반입
현재 주민뿐 아니라 사도 반대정치 도시가 24시간 상주하면서 추가함이 발입되어 강력히 저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정식정부는 물자 시위를 들고 비서적자의 시행과 동시에 인근 주민 및 주민 자체분들의 알파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때한 입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군에서도 외화부합되는 관행이었으며 그 덕에 서도 관련 정부와 물자는 물론 단 한 명의 부정도 없이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정부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인간 주민들과 반대단체들의 안전 그리고 알파를 보장하기에 노력한 것을 두고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과 직권 영향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방향을 책임지고 뭔가를 수행하겠습니까? 셋째, 시점도 내용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 기사는 결국 시작과 끝을 이미 정해놓은 정치 수사이자 표속 수사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을 2023년 7월 대한민국 수모 ABF 장성단의 공익감사를 받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 청사에 특별감사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등 11개 기관 200명에 달하는 전 현직 공무원들을 소환하고 대통령 기록물과 같이 관련 문서를 내려가는 등 1년 넘게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습니다. 정인명식 감사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제대로 된 품위를 입증하기 못하자 감사원은 2024년 11월 정구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구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평공실 1차장, 이기훈 전 대통령실 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기에 이릅니다. 윤석열 정부 동안 감사원과 경찰이 합심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수사를 벌인 것은 서울공무원 피격 사건부터 시작해 통일 휴학범죄 탈북민 추방 사건, 월성원전 관련 후 통비 조작 의혹에 더해 이번 사드 배치 공의 지원 의혹까지 벌써 5번째로 윤석열 정권 내내 흔행했던 감사원의 감사 착수, 감사원의 검찰 수사 요청, 그리고 검찰의 수사 및 기소라는 정치 보복 패턴이 다시 한번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은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청와대가 반대단체와 내통하여 이들의 반대 활동을 조장했다는 의혹, 중국에 대한 군사기밀 유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입증조차 못한 채 역지 기소만을 남발하고 재판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진정, 마지막으로 검찰의 안전을 경고합니다. 아직도 세상이 바뀐 줄 모른 채 우울한 개구리처럼 과거 좋은 시절에는 몰려간다면 검찰은 내말은 오물 속 날아가는 개구리꿈을 많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권력을 오직 법치와 정의만을 위해 사용하는 국가 기관으로 거듭나가지 않다면 과거 정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또한 재판부는 불의 진실에 대한 정의를 다뤄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최고인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는 동시에 더 이상 자유한 정치 보복의 신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22일 저 같은 경우 안전한 내란 정책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시기에 대해서 내란 동기부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촉구하는 내란 특검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내란 특검을 방문해서 수사 촉구 일부안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수사 촉구를 국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발의하다는 취지의 결의안을 발의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가 주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민 대표부장님 참석했습니다. 사업부분 최고위원 참석했습니다. 정태선 정책위원 참석했습니다. 김대원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백상일 원내대변인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안전한 내란 봉식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내란 범죄 혐의수사 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하고 정부를 상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 막히는 책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헌정 질서를 참이 파괴한 내란 세력과 동조한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내란 시대를 끝까지 이용하고 비무한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50인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입니다. 윤석열과 50인의 도적들에 대해 정의신당은 지난달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내란 특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현재까지 이들 중 일부 의원들에 대한 제한적 소환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50인의 도적들 대부분이 또다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과 그의 폰트마로 내란 실행을 강압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경영 전 원내대표, 특검법 재판을 앞두고 청산론들을 압박한 권영세 의원, 의도적 비판과 간섭 투쟁으로 내란 행위를 옹호한 신동훈, 박수영 의원,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첩보 열정 집회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해 즉각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란 정책은 유일한 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장동혁 당대표 측의 주장은 내란 세력 시즌 2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는 실성 비상계엄에서도 수업했다. 이번 계엄에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망언이 설순치 않던 인물입니다. 윤 어게인 도세력의 불씨를 되살아나는 것은 기필코 막아내야 합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결단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50명 전원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가 즉각 수용조사를 실시하고 국회 원칙에 따라 엄정한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는 국회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만큼 국회가 특별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증원하며 반헌법행위 진상규명 특위를 신설하는 등 모든 제도적 수단을 강구할 것을 결의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 정책은 확실하게 해내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조국인당 국민의힘을 뺏길 망치성으로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합니다. 거기서 내란 세력 실업.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지금은 수업 대화의 행동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이 글을 쓰고 나가는 것을 보니 사교주는 훌륭한 교육부장과 후보자가 분명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사교주인 서울구청에 대한 교육부장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 지난 특집부터 나란군당 부원회의는 한국 외교부 사교주인 후보자에 대한 온갖 전망의 카메라를 쏟아냈습니다. 핵심은 역사상 첫 정규직 출신 교육부 장관이라는 점입니다. 정규 교직원 노동조합은 교육계를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특별한 역할을 했던 선진적인 곳입니다. 종교조가 있었고 해직과 탄압 속에서도 꿋꿋하게 헌신하고 희생했던 우리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만큼이나마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적 경력은 깃발이나 칼날가 아니라 의대와 정주의 증명서여야 마땅합니다. 평생 교사로 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내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에 헌신해왔다는 증명으로도 손색이 있는 정교조 출신 사교진 후보자의 경력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무한문만 국민의힘에서 글을 쓰고 나부라는 것을 보니 사교진 후보자는 좋은 교육부 장관이 될 것이라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늦어도 많이 늦었습니다만 사상 첫 정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을 보는 기대가 참으로 큽니다. 두 번째입니다. 검찰, 독재, 명령 불가능 불검찰청의 일교, 직접 공개는 물론이거니와 무법성 여부까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경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등이 수사한 검거를 비롯해 불검찰청 예규로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음에도 이른바 대법 예규를 비롯 강행했는데 지금까지도 끝났던 예규 공개는 완강하게 거부해왔던 상황입니다. 참으로 당연하지만 동시에 놀라운 판결입니다.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까지 가서 돌아야 할 사항입니까? 검찰 예규가 그것을 장로 깊숙이 숨겨놓은 그런 부분이나 국가의 못다르다 아니지 않습니까? 일수단체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 규정에 대한 법칙들은 모두에게 공개 대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으니 문제의 대검찰청 예규는 당연히 공개되겠으나 그것이 끝일 수는 없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던 예규를 완강하게 감추었던 그 이후부터 다시 수사와 감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특수한 검찰청법의 취지를 우선 대법원 예규에서 제멋대로 빨아먹는 것이라면 그것부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나 예규에도 어긋나 수기 교육 불법 과잉 수사였다면 그 또한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이른바 영화에도 공개되지 않았던 예규를 앞세워 대선으로 동진 보도에 과잉 칼날을 뿌렸던 그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감찰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의 강사 국회의원 박지현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표식을 연구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하고 12부에서 대법원으로 보이는 소득세법 연구소 법률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개념보호법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일관된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주식시장과 투자자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법은 대주주 기준을 주식시장의 비용과 수익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제부가 대상 대주주 기준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15억 원의
강요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다시 이를 시범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방향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대부분 기준을 무리하게 낮춘다면 세금을 피하기 위한 연말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경청은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소위 개인 투자가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거래소에 등록하면 대기준 기준이 10억원 되었던 문재인 정부 당시 4년 동안 연평균 4조 2천억 원 가량의 연말 매도 행률이 이어졌죠. 대기준 기준이 50억을 넘어갔던 24년에는 연간 3,132억 원 정도 매출량이 더 많았습니다. 이름과 따라서 대기준 기준이 낮아진다면 연말 매매폭탄이 대박의 우려가 큽니다. 정부의 대부분 방향은 우리나라 경제 평론가도 맞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부가 대기준 기준은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처음 도입되었는데 이때 그 기준은 100억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는 11,000달러, 90대 연말 평가는 500포인트 수준이었습니다. 그동안 1인당 GDP는 3배 이상, 90대는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다시 10억으로 맞춘다는 것은 의미상실입니다. 또 기회적인 것 중에 주식 보호금액 기준으로 대기준 지위를 부여하고 양도소득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딱 우리나라 한 것뿐입니다. 주식 투자이든 세율이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기업과 투자자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앞에서는 코스피 5천을 외치고 뒤로는 주식 투자를 대한대로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차별하는 진짜 관리학 정책을 붙여와서 투자를 격사시키고 동학개혁을 우리분리를 요하는데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주식 투자자 연합회 정의정 대표님과 회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겠습니다. 한국 주식 투자자 연합회 정의정 대표입니다. 부정한 마음으로 의사를 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수의 소시입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코스피 5천과 대주주 비스 수도부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 하나 포기해서는 하십시오. 외국 상황이 숙대 경적 외국 국격을 냈습니다. 외국 문화를 이해해주신 박수영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인 투자가 자본시장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 마진진, 심지어 국책연구기관의 조사자격연구원, 그리고 민주당 다수党대다수 의원도 아야하고 그런데 왜 대통령실은 서민문화, 어린아이 옷을, 목소리자 옷을 입히려고 안가하는 힘을 쓰십니까? 우리 수도원이 발표한 8월 1일 이후 주요 정시적은 꼴찌 수준으로 급전 특허해 천막적 재산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나라의 질문을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대기주 양도세 수도원 상황이 우리 증시의 하락시 여건을 정부가 제시합니다. 둘째, 수도원 하락도 연간 양도세 증가했고 거래세 양수와 피해는 각각 얼마인가요? 셋째, 지금 25% 이상 보유자는 거세를 외국인 특혜를 수십만이간 유지하는 이유가 있나요? 넷째, 최대기표는 수도나 대주주 세금을 내는 국가명을 공표해 주십시오. 그리고 2천억 원 미만의 양도세 세부를 위해 거래세 2조 원 내외 감소와 국가 사업으로 수십조, 수백조 원 국민재산 피해를 주는 것은 부탄 배설에서 교육 사회에 명백한 전형입니다. 지난 7월 31일 만도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세계 발전 시민위원회 회의 시작 전에 대주주 수도원 반대 목소리를 내던 저를 향해 갑자기 기자부 측은 수백 명이 몰려들어 집단 폭행을 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잠시 이해를 상하게 됐고 남대문 경찰서에 특색 입장자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는 메이저 언론도 이 특정 사건에 대해 방송에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자들 관계는 국민 앞에 공개 제거하십시오. 대통령실은 수사기든 성수기든 만약에 해양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민주주의 본질과 연락을 명심하시고 수요일로 적어도 마지막 의사를 발표하셨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 집단 정보에 대한 집단자 국민 명령입니다. 이진명 정권의 정치부터는 오늘 대북 추모 사건으로 대인에게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인들이 탓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그렇게 내용인 등 정부도 통합 보수를 위해 10년 가까이 조용히 신고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같은 사실관리 법조인만 관련에 적용하여 이재명 검찰 대표를 재선거 미루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해당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의 당선되면서 현재 조직을 발표합니다. 대북정부는 사회방어대라는 정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 한마디, 대통령의 발언을 이와 800만으로 북한에 지적했다는 사건입니다. 북한은 수학 북한을 배신하기 위해 500만으로 보냈다고 하지만 결국 북한이 수학 북한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사회방어 계획과인 마이크 북한방어 입장이었다. 하늘의 해방 대화의 방어를 그만가고 수학 북한과는 전혀 당장의 공로 조사하고 했습니다. 검찰의 추가 신변을 보내면서도 이재명 당시 여기 도지사를 방북병을 하고 기다렸지만 정작 이재명 지사 방북은 이화적인 그런 실명으로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대북 청구 사건은 몇번부터 하는 머리적 대안으로 가득한 윤석열 정권 정치 공천을 상상의 측면으로 보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가만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오직 김성태 경찰관부 해당의 소년병입니다. 그게 김성태 전적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으며 그는 부직기였구나 사찰 전략에 거론된 자입니다. 사이버그룹의 인수는 수차례 독합을 합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를 대상 교분이라 취했고 사이버그룹에 대해서는 중견 수학특단이라 발표하며 김성태 사이버의 독합을 당하며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구속동이라는 핵심 피고인 김성태, 강원태, 안기세 등 스스로 뽀원지름으로 보며 50%를 제공하며 진술을 표현했다는 소환에 변호사 파트 진술 선언을 발표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성태의 가임을 수행되는 후선박 13호
출퇴했다는 출퇴를 했지. 같은 시간 사이버하고는 노동카드가 수험제도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결제되었다는 사부사항 내였던 진실 표현을 위한 여러 선택들을 충분히 입주하고도 남을 증거로 제시했음에도 이하의 부지사의 모기조문에 맞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시 실패는 직접 참석한 논문과 무차적인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이하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출처자들은 레이스 파트도 의혹을 2023년 5월 7월에 나는 검찰청에서 중성파에게 소속되려 한 것이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음을 사실 것으로 유심되었지만 구체적 증거를 당시에는 확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이버와 사이버와 같은 기업의 KH 중의 핵심 기업사인 KH 의원가다가 기회당을 해주는 조정식이 2023년 5월에서 8월에 이뤄진 레이스 파트 등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검찰청에서 술파트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2023년 11월 12월 이루어진 술파트 중 4차관을 본인이 직접 참석하였다고 직접 제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조정식전 부하단의 작품과 작성한 내용입니다. 조정식전 부하단의 지시를 따르면 2023년 11월 중순에 불착지 금요일 해투막 여차가 7인분 그리고 2023년 11월 말고 내적지 금요일인 해투막 여차가 25인분 2023년 11월 크리스마스 전주 금요일 해투막 여차가 68인분 수원지도가 바로 가스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 관람자가 여자라는 학기가 주문하였고 한원원짜리 투박도시였다. 어떤 가스트러치나 이전구로 25만원짜리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쌍방울구로가 같은 회사가 교육을 하는 정도 결정하였고 같은 곳 박상현 회사가 수원지동에 가거라 음식과 구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차적 탐사는 검찰청 내 은행을 가지시 저희 변호인 답변실이고 박상현 검사 조사실이 위치한 식사이트로 진행됩니다. 재판은 검찰청 직원 퇴근 시간 이후 19시부터 시작하는 대략 21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도시락이 홀수된 음식 주문된 것은 성산박식 사무실 직원뿐만 아니라 대중지회는 식사이트 다른 공사실 구성에 조성태들과 함께 쫓겨나온 교도는 심지어 수원구치소 당직군이라고까지 출급됐다는 거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아무 침해가 벌어졌는데 수원지는 출입자 기업을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시 성산박식 사무실 직원들이 출입구와 나라와 조경식 등 사이버그룹 인원을 출입자 처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모두 각각 자동차시의 핸드폰을 주문 내역이 모두 남아있을 것을 심지어 해당 방문 도출 공지가 너무 많아요. 당시 수원지는 1,200원까지 알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검찰청에서 검사 피고인이 며칠간을 실권을 받은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죠. 대구 총동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가 해당 피고인 김성태의 진술을 이라는 점에서 더욱 대화를 보낼 수 없습니다. 예, 여자와 맥주장도 자동차 대표 휴대폰 당시 안집했던 수원구치소 교도관에 대한 조사가 휴대폰에 이뤄져야 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이하영 전 부지사의 당원 측이 제기한 의혹과 조정식 전 부회장의 진술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구 총동 사건은
현재는 대통령 사찰 출신 여분을 흘러 거짓 진실을 보고는 시대의 도덕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그 도덕을 못하게 제2야당 대표였다는 점에서 도덕을 제거하기 위해 검찰권을 동원하여 사건을 도덕할 엽기적인 정치적 기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도덕 수사의 실체가 밝혀진다면 도덕을 통해 기소했던 모든 사건이 위법한 수사에 의한 불법 기소였음이 명백히 될 것입니다. 특히 또는 김성태의 위증을 하는 조사를 판단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드러난 실체를 바탕으로 윤석열 검찰에 의한 불법 기소 역시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이완환 전 부지사 사건과 같이 한 가지 확정된 사건을 말씀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와 같은 재판이 진행되어 중단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빨리 진실이 분명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은혜입니다. 검사 생활 27년을 돌아가며 무죄 추정받는 미결수가 의견을 요구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했습니다. 79년 분량의 서울구치소 CCTV 영상은 특권의 모해력으로 다쳤다는 윤석열의 주장이 얼마나 파렴치 허위인지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의적자 공작이가 다쳤다는 윤석열 씨의 주장과 달리 교도관들은 의자를 1m도 채 옮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영상에 담긴 것은 법치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뿐이었습니다. 1차 영장 집행 당시 윤석열은 변호사의 의견으로 진술과 체포를 거부하고 변호했습니다. 2차 집행 때는 한술 덮고 초보 차별로 무죄 추정받는 미결수라며 법 기술을 쓰는 거며 내가 검사를 27년 했고 당시 검사로서 라며 법집행 공무원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자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법 기술을 방패삼아 법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소급 불사와 덧부러진 행태에 부끄러움은 우리에게 국민들 몫이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스스로를 법 이해 정자로 만들며 괴물이 되었는지 똑똑히 증명한 사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팀이 내란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누구도 법에 구애할 수 없도록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 선임을 즉각 철회하라.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간사 자격이 없습니다. 법사위 간사 자리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나머지 방탄으로 악용돼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틀을 모르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범죄 피해자의 덧붙여가 될 수는 없습니다. 2019년 4월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야 3당이 선거제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을 국가법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자 온갖 폭력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 국회를 말 그대로 동일화국회로 이끌었던 장관입니다. 상임위 회의장으로는 국회의장석, 심지어 의학과 사무실까지 불법으로 정복하여 국회 기능 자체를 마비시켰던 국회선진화법 위반 범죄 피해자입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1심 재판과 마란특별 수사를 앞두고 있는 범죄 피해자가 법사위 간사라니 대놓고 생명 보호 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간사를 맡아서는 안 됩니다. 첫째,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어긋납니다. 법무부, 경찰청, 법원 관련 법원과 예산을 고르는 법사위 간사로서 자신의 수사와 재판에 불법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도 어떤 대처 규정이 있고 공직자윤리법에도 국회의원 해당 사람의 업무 관련 주식 백지 수법 제도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대법 위헌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 취소를 한동훈 전 대표의 청탁한 정파가 있는 만큼 법사위 간사직을 가진 상태에서 자신의 재판과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 할 것입니다. 나아가 2019년도 그랬던 것처럼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사위 기능을 마비시킬지도 모릅니다. 1심 재판만 6년째인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의 피해자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를 왜 맡으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너무 뻔합니다. 초보 법사위 간사를 막을 카드라고 그럴 깜냥이 됩니까? 나경원 의원 정도는 우리 당 박원정 의원의 상대해도 됩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나경원의 간사 선임권을 절대 철회해서는 안 됩니다. 간사는 위헌과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범죄 피해자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에 민주당은 동참하지 말아주십시오. 범죄 피해자의 독립처 제공에 협조하지 말 것을 민주당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제라도 내년 전당의 국회를 폭력의 장으로 만든 것과 불법적인 공소취하 청탁을 한 것, 나란스의 윤석열을 체포자들 앞장서는 것부터 국민께 사죄하고 수사와 재판을 임하십시오. 그것이 의원직 사무실 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을 보낼 것입니다. 2025년 9월 2일 중국신당 정책위원장 정치생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정치의 특활비 예산표소 반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풍속 타겟사도 먼저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백선호 의원입니다. 세금도덕자발을 하시는 분입니다. 중앙위 상의를 위한 정부공개센터 정진원 소장님, 김옥한 대표님, 함께하는 시민운동 최양하 의원님, 김남진 선수님, 기자회견 회장님, 정신을 확인하면 제가 먼저 모든 다른 사건에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통화사를 위한 정부우리센터 정진우 소장님 간단한 모두 발언하시고, 이어서 기자회견에 백선호 의원님과 청소년 시민들이 나누어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공부해봤어? 안 해봤잖아.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 민주화를 촛불을 거부하면서 한 말입니다. 80박의 찌를 특권의식을 바랍니다. 당신 분석해봤어? 이것이 우리 정치공사 인생의 하나의 선거이겠습니다. 검찰은 특활비 집행내용을 공격하는 의무를 실질하게 무시해왔습니다. 당신 공사를 봤어? 이 말을 검찰이 특활비 집행내용을 공격하는 국민을 국회를 상대하는 우리 국민의 특수대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해외정부에 속한 외대 요청에 불과합니다. 그와 그의 세금의 특활비 사용 내용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는 검찰이 때는 국민 자격도 없고 국민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 집권 결과인 이재명 정부에서 내년 예산에 검찰 특활비를 다시 편성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특수 대국을 허용하는 정부가 아니라면 검찰청을 헌법과 개발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검찰 특활비 예산 편성을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검찰 특활비 문제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시민단체들과 교육 기자들을 어린 여러분의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통일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희 소장입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2억 원의 검찰 특활비가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2017년부터 세금도둑자가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같은 시민단체들이 뉴스타파와 함께 끈질긴 정보공개 소송과 시세로 만들어낸 특수활동비 개혁의 흐름을 민업들이 명백한 투입입니다. 검찰 특활비 분야는 현재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근본 취지와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설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검찰의 특권을 해소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행정기관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목적이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특수활동비부터 손봐야 합니다. 특활비야말로 검찰이 다른 행정기관과 차별화되는 대표적인 특권적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정빈 없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집행유예가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이 돈을 그동안 검찰총장들은 통치자금과 경력금으로 뿌리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자의적으로 특정수사와 기소 우선순위를 정하고 검사 동일체의 신뢰를 강화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부활시키는 것은 검찰의 특권적 지위를 그대로 두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특권 정부라는 이름에 걸맞은 진정한 개혁의 성과를 내려면 권력기관들의 특권적 예산부터 먼저 개혁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원하는 여지가 많은 권력기관의 특활비는 모두 사라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권력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민집권 정부가 보여줘야 할 진정한 개혁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입니다. 검찰특활비 예산 편성은 검찰개혁의 역행하는 자세다. 지금 검찰이 필요한 것은 특활비가 아니라 검찰특활비 특검이다. 72억 원의 검찰 특수활동비가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검찰개혁의 공약으로 예산을 정부답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검찰 특수활동비 편성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검찰의 특활비 집행내용을 국민 앞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세금도둑자가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운동의 끈질긴 행정소송으로 특활비 사용의 일부분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수사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법령과 지침을 무시하고 일부나 전국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검찰총장이 정치수사, 표적수사를 하는 자들에게 경력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명달각각과 특수부 검사회식에 비밀번호를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특활비는 검사실 공개청장기 연탈비, 검찰 간부 기념사진 기록, 상품권 구입비로 지출됐습니다. 퇴임 전 몰아쓰기, 연말 몰아쓰기, 비수사 부서 지급 등의 막장 형태도 확인됐습니다. 검찰특활비의 절반은 현금화되어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달됐고 검찰총장이 원할 때마다 임의로 돈을 꺼낼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됐습니다. 검찰총장의 비밀번호가 존재한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드러난 사실과 의혹에 대해 가타부터 말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 부처라고 볼 수 없고 정상적인 공무원 집단이라고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특활비가 아니라 수사와 처벌입니다. 작년 국회는 2025년 예산심사에서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회가 요구한 특활비 지출내용을 검찰이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 특활비는 올해 추경에서 부활했습니다. 검찰개혁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이윤을 집행한다 라는 기대의견을 받아서 추경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검찰 특활비가 편성된 것은 지난 추경에서 특활비 부활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청을 개편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당연히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수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검찰 특활비를 편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 수사 활동의 편성은 처리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정부와 국회 내용 사다리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이재명 정부는 검찰 아직도 숨겨가 있니 특활비 집행 정보を국민과 국회 앞에 즉시 공개하십시오. 제대로 된 경선 없이 예산 편성도 없습니다. 검찰 특활비가 진정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국민 해결을 안다는 것인지 주권자의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올해 주변 통과로 검찰 특활비 집행 내용을 밝히십시오. 주변 통과 법안이었던 검찰개혁 이후 집행이라는 그대 의견을 제대로 지켰는지 주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셋째, 국회 법사위는 검찰 특활비 특감을 조속히 상정하십시오. 검찰이 국민 혈세를 재단처럼 쓴 재단은 낱낱이 발표해야 합니다. 법사위와 결의견이 검찰 특활법의 원안명이 자료폐기, 정보 은폐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찰 수사 요구안을 9월 안에 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되는 모든 예산은 그 사용처가 명확해야 하고 적절한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 특활법과 없이 결코 오해가 될 수 없습니다. 내란 청사는 검찰개혁에서 시작합니다. 검찰에게 한 채 좀더 호응하게 하나 검찰개혁에 승부합니다. 특활비 편성의 문감은 법무부와 기재부는 물론이거니와 대통령실 없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검찰 특활비 부활은 이 정부의 검찰개혁 외주 혼란을 덮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 특활비 편성을 즉시 철회하기 바랍니다. 2025년 9월에 국회의원 박문화 백선희 세금도덕자가와 한영사회와 정동대센터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오늘 진정 정신질환자 배제한 나라 키우는 대학생 주택. 국가가 청년을 고립시켜서는 안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나라키움 대학생 주택에서 정신질환자를 입주 제한 대상으로 삼았다가 시민사회 비판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끝에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다행이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배제하고 낙인 찍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는 30대 이하 청년은 120만 명이 넘습니다. 개인 문제가 아니라 청년 세대의 구조적 현실입니다. 이들을 격리하는 것은 사회가 만든 경우에 국가가 또 한 번 책임을 묻는 행위입니다. 나라병이라는 이름을 붙인 공공주택에서 정신질환을 전염병처럼 다룬 것은 반복지적이며 차별입니다. 주거 불안은 학업과 생존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정신질환을 겪는 청년일수록 더 많은 지지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단순 조항 삭제를 그칠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 전반에 대한 인권 기준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캠프와 기획재정부는 차별 요소를 전면 조사하고 정신질환 청년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할 별도 정책 또한 수립해야 합니다. 청년의 삶을 돌보는 것이 곧 국가의 책임입니다. 청년이 견디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는 이제라도 그 책임을 다하십시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구호선 위험한 외주화 시도 우선. 서울시 안전은 뒷전입니까? 서울교통공사가 9호선 2, 3단계 궤도 점검 업무를 외주화하려다 무산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궤도 점검은 철도 안전의 핵심 임무로 단 한 번도 외주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난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결하지 않고 위험한 외주화를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노조가 인력 충원과 외주화 중단을 요구하자 공사는 업무 경감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궤변이 물어물었습니다. 핵심 안전 업무를 외주화하면서도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공사는 입찰 직전까지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서울시의 타당성 심사까지 받았지만 철도안전법 위반 가능성은 뒤늦게야 인지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에 이런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맡길 수 없습니다. 최근 청구 철도 사고는 외주화가 어떤 참사를 불러오는지 다시 보여줬습니다. 안전을 비용 절감 수단으로 삼는 정책은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서울시는 이 점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합니다. 구호선은 개통 이후 줄곧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서울시 스스로 196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고 국토부 역시 올해 상시 점검에서 유지보수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소한의 약속이었던 55명 증원조차 이행하지 않고 외주화라는 꼼수로 회피하려 한 것입니다.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무시한 명백한 책임 방기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9호선 위험의 외주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규직 안전인력으로 지금 당장 충원하십시오. 안전은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 노동자의 경고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분보다 대단한 제기식각 지역과 농가를 오늘은 처음으로 당원가입을 지난 기회로고 내가 대화로 여기 즉시 나이가 되신 지원을 주신 정민석 교육생 지원을 주신 다가 북한을 발표해보았습니다. 청와대의 당화를 요청하는 기원은 역시 대세를 개발해왔습니다. 개발해가 통화가 주어졌고 대선과 전달대회를 조작했다고 발표자로서 사건을
장소 활용됐습니다. 통일교는 2025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목하고 디지털 투표와 물적 지원을 약속한 것이 자신들이 그냥 국가 정책으로 운영하는 정교인치 철학을 시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 뒤에도 중간에는 직접 통화가 적혀졌습니다. 2023년 국민의힘 전반기를 앞두고 가서의원을 결박대로 몰기 위해 집단 입당을 요청하고 단질법사와까지 동원해 반야 부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 공소장은 대통령 누구나 사교 집단과 같아 반야를 하대로 법정을 뒷따라하는 참담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는 명백한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진실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정치자금, 경험명부, 불법 거래내에도 단 한 점이 없이 특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특검은 이번 사안을 국가 불량을 무너뜨린 행정 유린 사건으로 규정하고 끝까지 수사해야 합니다. 국정농단에 몸통을 가리고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회복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헌법적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반드시 역사와 법을 세우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진상규명에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석 대전실장 중간민주시고 실장이 많다 이런 공부서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석열 파면을 대비해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지시를 책임하고 서울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직후 대통령실은 공자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기록을 불태우고 증거를 삭제하고 역사까지 은폐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 당일 보고된 호인비 문건 그리고 자충수 운동회로 폐기하라는 내용은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이자 나라의 흔적을 지우려는 조직당 범죄 행위입니다. 자연스러우기가 묻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면 조직적으로 자료를 지우고 폐기한 것이 아니합니까? 국가기록을 온갖 폐기하라는 지시가 어디 흔한 일입니까?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숨기기 위해 온갖 폐기했습니까? 더 이상 국민을 오용하지 마십시오. 이는 명백한 굉장히 증거를 국가훈련을 통해 감추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나라를 공유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던 자들에 대한 단 한 채의 관여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포기한 사람은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수용할 것입니다. 특검은 전국 전 실장을 출력 등자와 수사에 나서왔습니다. 탄핵 이후 대통령실 내부에서 벌어진 범죄의 실수를 철저히 추적하고 국민께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